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렛기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12월의 첫 거래일에 그렇게 김세게 만들더니 그러니까요. 정말 뜻밖의 급등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저거 거의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간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시작 전에 굉장히 좀 우려를 그쵸?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투톱은 다 상승이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은 급등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아주 양호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의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금리 인하 또 한 번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기대감과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슈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투심이 꽉 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대표 종목들인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다가 엔캠을 주축으로 2차 전지 종목들도 편안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눈에 띄는 건 모처럼 또 상반기 주도주들이었던 네. 종목들이죠. 화장품주들이 오늘 전부 다 무더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 설비도 좋은 흐름을 타는 가운데 밸류업입니다. 은행주들도 컨디션 호조를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흐름 타고서 여러분 종목 진단 오늘 꼭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0232-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상담 받아보시거나 전화가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볼까요? 자, 먼저 눈에 띄는 분은 고고식님. VT 빼먹었다. VT야 하면서 플러스 오. 23.7%. 오늘 진짜 화장품이라고 그냥 히읗자만 들어가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다 강세가 나오고 근데 있는 이럴 아주 때도 멋진 모습입니다. 있어야죠.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화장품 미래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 돌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로 툭툭 돌아가면서 계속 올려가기만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담깨님께서 문제 뒷머리에 빗질 좀 하셔야 할 때 이거 나름대로 잠깐만요. 되게 귀여운. 똑바로 봐보시겠어요? 이거 뭐야, 닭머리가 닭 벼슬 하나가 나와 있군요. 네, 나름 귀여운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다케님께서는 이 트렌드를 잘 못 읽으신 모양이에요. 네. 자, 그리고 흑질백자님, 잠깐만요. 이거 오탄가요? 아니면 일부러인가요? 은큼쇼랑 뭔가 섞어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그 히차전지는 어떤 뜻일까요? 히차전지. 히터가 들어온 2차 전지인가요?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 그래요. 히자 들어가면 다 된다고 해서 히차 전지하고. 그래요. 아주 괜찮은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흑질 백장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오늘 오드리 햇반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햇반이라니요. 그래요. 오늘 참, 그래도 장이 좀 살아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애드리브가 원 없이 나오는 게 아닐까. 요새 그게. 제 얼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관심 네. 없고 난 시장에 관심이 있어요. 내 종목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 의상에 대해서도 머리에 대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기숙님께서 와 오늘 윤재 컨셉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희망이와 나아님도 등장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필 사진에 뭔가 동물 사진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친구의 이름이 희망이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닉네임에서도 느껴지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저는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중에서 네. 늘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희망 있는 행복님이시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새 잘 안 보이시는데 희망이와 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괜히 뭔가 반갑고 그렇습니다. 마침 고고식님께서도 그 네. 이야기 해주시네요. 희망있네님은 안 오시고 희망이와 나님이 또 오셨다니 혹시나 희망있네 행복님이 닉네임을 변경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다르신 아니에요? 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미카엘님 와주셨는데요. 와, 오늘 윤재형 머리 칭찬 진짜 많이 받네요. 저도 뭔가 잠깐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모르겠는데 모니터로 딱 봤을 때는 오늘 약간 칼이라는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순간적으로 제 주먹이 보이셨나요? 아니에요. 일부러 놀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경각심을 좀 느낍니다. 헤어스타일에 다양한 변주를 줘야 되겠다 싶은데, 요즘에 머리를 조금 짧게 했더니 이렇게 세우는 머리 말고는 뭐가 바뀌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머리를 다시 길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 반대고요. 왜요? 파마한 거는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으니까 파마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뽀글뽀글요? 안 돼요. 그거 한 2년 전인가요? 뽀글뽀글 한번 했다가 네. 정말 1년 정도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뽀글뽀글하면은 머리가 얇아서 진짜 아주 뽀글뽀글해져서 그래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길러서 좀 다양한 연출을 해보는 것으로 의지를 한번 다져보죠. 자, 그리고 수리님 두 분 멋있으시네요. 이런 거 좋아요. 칼 있나? 흑질백자님 칼은 없어요. 서다께님 몸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듭니다. 갑자기 얘기를 꺼내놓고서는 싸해지는 걸 좀 느꼈거든요. 제가 여기 카리나 닮았다고 하면 제가 누구예요? 그 잘생긴 요새 얼굴로 국위선양한다는 분 있잖아요. 차은우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오늘 레키쇼 주제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잡아봤을지 지금 바로 키워드 띄워주시죠. 세계 장애인의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유엔이 정한 12월 3일은 바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의미 있게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평소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의 중요성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장애인의 일상에 대한 공감은 잘 못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 결과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이런 관점이 또 있구나 하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설문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내용 지금부터 공개드리죠. 자, 주차 후 건물 진입까지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운전자 분들에게 네. 바로 지난 10월이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운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거든요. 그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이 주차까지 다 완료하고 그 건물까지 들어가는데 불편함을 대단히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사실 크게 주차하고 건물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나? 그렇죠. 많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불편한 요소들이 이렇게나 많대요. 그런데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인데 운전한 것도 힘들겠지만 운전을 다 하고 주차까지 맞춰도 그렇죠. 나올 때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맞아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힌트를 잠깐 네.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1등이 이런 게 1등이었어? 조금 놀랐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가 1등이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약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안 드리면 아예 다른 게 1등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차량 간섭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차하고 나서 건물까지 이동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동하는 공간에 주차장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그거 자체도 거기서 위험을 좀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주차장부터 건물 출입구까지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중간에 차들이 막 무작위로 다니게 되면서 위험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파른 경사로 당연히 문제죠. 경사로가 완만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경사가 이렇게 가파르면 잘 올라오실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좁은 엘리베이터. 그렇죠. 저 엘리베이터를 특히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저는 느껴지는 대목이고, 그리고 자동문의 부재. 저는 저 문 두 개가 좀 네. 확 와닿거든요. 자동문 부재 그리고 출입문 자체가 되게 무거운 무겁다라는 거. 거. 맞아요. 그게 아마 이거 느끼시는 분들이 네.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입문들이 가볍게 열리는 것들도 있지만 진짜 세게 열어야 네, 열리는 맞아요, 것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무거운 것들은 네. 손 끼면 진짜 손가락 그쵸, 나갑니다. 그쵸. 진짜 그래서 근데 위험한 것도 혹시라도 있어요. 뭔가 휠체어 타고 계신데 저희는 일어나서 온몸을 힘을 맞아, 이렇게 어깨를 밀 던질 수도 수 있고. 있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데 이 무거운 문을 맞아요. 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보다 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 한번 여러분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 언뜻 딱 봤을 때도 경사로가 높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네. 눈에 보이고 있고요. 서당깨님께서는 좁은 문이 문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 진알제이님께서는 외국은 문 여는 버튼이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아마 그러면 자동문의 부재 쪽으로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고조 사토리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시오. 네.
그럼 뭐 한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투랑 이건 뭐 한 거예요? 아니요. 뭐지? 정말 뜻밖이네요. 순간적으로 나온 리액션. 그렇군요. 뭔가 했습니다. 마이마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다양한 네. 의견들을 저희는 들어보겠고요. 첫 번째 전문가 모시고 지금부터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찾아볼 텐데요. 종목 진단 요청 온 것들이 벌써 좀 눈에 띄네요. 에코프로 버티도 있고, 엠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지금부터 볼 텐데, 조항만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역시 나오는군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 가격은 79,500원이고요. 15%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답답하겠습니다. 이게 참 매수 타이밍이 정확히 아마 저때 급락하고 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급락했으니까 뭐 급등 다시 나오겠지 그쵸.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셀트리온 제약은 전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과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은 과연 희망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제약은 자꾸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격이 거의 8만 원이거든요.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나요? 네, 이 셀트리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이거는, 저 내년도 실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향후에 또 뻗어나갈 그런 길들이 눈에 좀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근데 하반기 접어들면서 결정적으로 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도 합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 합병이 무산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합병이 뭐 얘기가 다시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전에처럼 뭐 그렇게 반대 안 하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 좀 어느 정도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조차도 안 나와요. 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바이오 시밀러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저 특허가 만료되는 약들도 굉장히 많고요. 향후에 또 이런 시일 내에 특허가 만료될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은 거기에 대해서 뭐 바이오 시밀러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정진 회장이 뭐 가끔가다 구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주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좀 안 좋으면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가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내년도 우리 매출 얼마나 할 겁니다. 뭐 얼마 자신합니다. 5조를 자신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라면 그냥 뭘 걱정하십니까? 그냥 들고 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8만 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지금 뭐 20%도 훨씬 넘게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합병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셀트리온이 좋아지면 뭐 셀트리온 제약도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저 매매를 할 종목하고
그다음에 들고 내가 물려도 좀 들고 갈 종목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물려서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은 못 됐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자, 뭐 상반기 때는 옆으로 횡보한 건 똑같습니다. 그랬다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도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움직이는 때는 좀 잘 움직이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좀 긴 관점에서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뭐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셀트리온을 합병된다라면 같은 회사가 되겠지만 그 얘기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뭐 빠르면 뭐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셀트리온으로 좀 갈아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지금은 뭐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바로 자르고 갈아타세요.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좀 올라오는 구간 지금 뭐 이 62평선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요거를 좀 돌파를 해준다라면 7만 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는 일단 이 셀트리온 제약을 정리를 하시고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서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신다라면 여기서 손해보신 거 뭐 셀트리온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7만 원 근처에서 정리하고 셀트리온으로 갈아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움직임이 너무나 좀 환희하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운을 떼면서 진단을 들어가 봤는데 그래요.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7만 원 정도대에서는 바로 셀트리온으로 옮겨가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제약 살펴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얼굴에서 미소를 숨길 수가 없는데요. 왜요? 차은우 대 카리나. 그랬어. 근데 채팅창을 읽어야 되는데 채팅창에 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도배가 돼 있는데 어떻게 안 읽습니까? 유재코 미안해요. 내가 괜히 그 언급을 시작해가지고 칼이나 차원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아주 채팅창에 제가 무서워서 글을 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러다가 랭킹쇼 폐지됩니다. 여러분들 이러지 마세요. 참 많은 위협을 좀 네. 느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릴 테니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없는 것으로 네, 종목 얘기.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네. 오늘 뭐 시장 얼마나 좋아요. 아니 종목 진단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이돌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GS킴님. 네, 아니에요. 다른 종목 이야기. 자, 그리고 미란 앵커로 번졌네요. 이게 저희 괜히 윈터요? 죄송한 이야기. 자, 절파고띠미님 오셨는데요. 네. 대한항공 갖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레츠꼬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양김님 윤지영 왜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종목 진단을 그냥 빨리 가보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봅시다. 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보기로만 네. 5분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종목이군요. 그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락 끝에 오늘 어마어마한 또 상승이 나온 주주분들에게 정말 원통함을 샀던 종목이죠. 네.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지가 싫어요님께서도 올려주셨고 강병옥님 그리고 또 햇살님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평단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지가 싫어요님의 평단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0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햇살님께서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유증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좀 제동을 걸었죠. 맞아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수페타시스 추가적으로 강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화려한 슈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참 이게 주주들을 굉장히 막 이 유상증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거는 이스페타시스라는 회사 측면에서는 되게 주주들은 아예 안중에도 안 둔 거였었죠. 자, 이거 이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리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야인시대란 프로를 작년 4월 달에 처음 이렇게 또 개편하면서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첫 시간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 이 이스페타시스였어요. 그때 가격이 10,000원 정도였었죠. 그러고 난 다음 한 6배 가까이 급등했었네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요즘은 이 이스페타시스를 보면 야, 진짜 좀 니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이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죠. 증자를 한다. 그런데 증자 철회를 한다라면 그렇게 얘기가 딱 나오면 이 부분, 갭 부분, 이 부분을 메꿀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걸 갖고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이 증자를 5,500억 규모로 굉장히 크게 유상증자도 잡았습니다. 자, 근데 그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경영진이 주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철회를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매매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요거, 그 부분이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이 잘 해결된다라면 이 갭을 메꾸는 지금 여기 갭이 떠 있는 게 3만원, 갭 하단이 3만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에 갭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첫날 위치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유상증자만 잘 감독원에서 얘기한 것처럼 철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갭은 메꿀 거예요. 갭은 메꿀 거니까 한 3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기관들이 되게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되게 많이 매도를 하고 오늘 거래량을 잔뜩 실는 모습이죠. 치고받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분차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장중에. 자, 지금 여기에 10분봉인데요. 이런 자리가 있죠, 여기. 자, 여기 전저점 찍었던 자리가 지금 한 24,800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이 24,800원이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위로 꼬리를 길게 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24,800원 아래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가격을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라면 보유를 하셔도 좋아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24,800원이라는 가격 안 무너뜨린다라면 3만 원 이상도 한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위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24,800원이라는 가격을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고 계신 분 아니시더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3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28,000원을 깨게 될 때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뽀리투님, 엔캠 17%나 올라왔는데요. 네. 그래요. 와,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엔캠은 대단하네요. 어제도 그렇게 올라가더니 맞아요. 오늘 또 급등입니다. 보통은 사실 엔캠이 이렇게 솟구치면 다른 2차전지 주요 종목들 다 죽거든요. 근데 오늘 올라가긴 하는데 확실히 주요 종목들 그렇게 큰 에너지가 폭발하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은우 형님 채팅창 안 나오시네. 극절백제는 아주 끝까지 가시는군요.
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가 모니터로 딱 보면은 제가 복장을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런지 좀 있다고요? 아니요. 옆에 그냥 아이돌 그 수호하고 있는 보디가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옆에서 그냥 아유. 본인이 카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그런 아이돌 말. 같은 느낌이라고만 그 얘기했는데. 아이돌 느낌도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래킷 주제를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날이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운전자의 심정을 한번 공감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주차를 하고 건물 진입까지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중에서 탑5를 골라봤거든요. 5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뭔가요? 5위는요. 네.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좁거나 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 30%가 여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불편함.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좁게 되면 사실 진입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수가 부족하면 참 제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0% 동의가 나오면서 5위를 기록하게 됐고요. 네. 자, 여러분은 또 4위도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은 안 읽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저희 자, 이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졌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지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리나가 됐다가 차은우가 됐다가 윈터가 됐다가 정말 우리 종목들도 미우놀이에서 이렇게 뿅 아름다운 백조로 환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대 시장의 상승폭은 찬란하게 2% 내외의 상승 진짜 모처럼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장 어떤 종목들이 당일 누적으로 검색이 됐을지 오늘 1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한 거래대금을 싣고 올라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21.56%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자, 이때 갭 하락했던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11월 11일 갭 하락했던 부분의 시가가 26,000원이었는데요. 이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25,850원 선에서 주춤되고 있습니다. 이 시가 26,000원 갭 하락한 부분을 일단 메워주고 차근차근 올라줘야지 이 종목이 또 이 하락갭을 메워줄 수가 있을 텐데요.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화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정정 신고 이유에 대해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제2호의 지분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 유상증자 규모가 꽤 컸다 이거죠. 과연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본업부터 충실히 하고 좀 현금을 더 차곡차곡 쌓아놓은 뒤에 인수할 만한 여력이 생겼을 때 인수하는 게 나을 것인지 시간은 또 그 좀 걸리잖아요. 그 시간차에 있어서 어떤 편으로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것인가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서 지금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대동기어가 15%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질문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재료가 나왔습니다. 1조 2,400억 원 규모의 현대차 부품 수주 소식이 있었죠. 파워트레인 전문기업 대동기어가 현대차의 현대 트랜시스의 전동화 구동 시스템 이 파워트레인의 핵심 부품에 대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농기계 주이면서도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동기어가 2022년부터 이 사업에 뛰어든 이후에 또 이런 대규모 수주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해 대동기어의 매출 비중과 봤을 때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390%나 되는 이런 대규모 수주였다는 점에서 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4,1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위권 아래에서 SK하이닉스도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 규제 품목에 HBM을 포함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가운데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83 7%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 오늘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과기원과 실감 3D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점,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상승 탄력 끊어줬습니다. 아주 IB 투자는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 X 지분 보유한 기업, 시장에서 이렇게 점 찍고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3,1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에이럭스도 오늘장까지 8%의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요. 폴라리스 AI는 오늘 장중에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 반납한 채 소폭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AI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11월에 한 차례 움직였던 바도 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모처럼 만에 32만 원 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7%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다이치 산쿄로부터 계약금 2천만 불을 수령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오면서 주가 긍정적인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VT입니다. 화장품주 이 종목이 24%까지의 급등세로 전 거래일은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을 실었다면 오늘은 크게 쏘아 올리면서 또 거래대금을 더 싣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T는 화장품 제조 판매 종속회사 ENC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65억 원 규모 추가 취득한다는 공시가 어제 나왔는데요. 취득 이후에 VT의 ENC 지분율 55.7%, 이번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해서 사업 시너지 효과, 경영권 강화라고 밝혔는데요. 수요에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이런 종속회사와 함께 지분을 늘려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VT, 히트 상품도 있죠. 자, 그다음 퓨런티어는 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 정거래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추가 상승을 하다가 탄력을 잃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고요. 엔캠 오늘 특별한 재료는 눈에 띄지 않는데요. 이 종목이 17% 넘게까지 상승하면서 바닥에서 고개를 크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16만 7,9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1%의 플러스로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 지지했죠. 실리콘2가 주가 1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 약 1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 전체 수출액을 뛰어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화장품 수출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K 화장품 등을 역직구하는 플랫폼 기업인 실리콘2의 주가도 바닥에서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노브랜드가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기업 인수 효과가 있는데요. 노브랜드 올해 여러 가지 실적 성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10월에 있었군요. 아웃도어 기업의 인수가 10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다는 점에 대한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아웃도어 기업 인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소폭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루닛은 4%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 좀 이탈하는 걸까요? 11선은 내려서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LK 삼양의 주가 4%의 하락입니다. 산일전기는 전 거래일에는 이렇게 빠지더니 오늘 다시 10.8%나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제이시언 시스템,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검색되고 있고요. 하나오션의 저가 매수세 4%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알테오젠, VT, 엔캠, 이 가운데서 추세 전환을 알리는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네, 알테오젠 제약바이오죠. 엔캠 2차전지죠. VT 화장품입니다.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고전하다가 오늘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추세 전환 끄덕끄덕하면서 앞으로 제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해답을 좀 내려주시죠. 네, 자, 세 종목 다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 얼핏 이렇게 보니까
이 VT나 엔캔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거의 저항선 근처까지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요.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VT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화장품 섹터들 거의 다 다들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 VT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작년보다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진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여기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강하게 뽑았죠. 15,000원부터 4만원까지 올려 뽑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요거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고점 찍은 자리 있죠. 여기에 고점 찍은 자리 있죠. 고점 찍은 자리 있죠. 자, 이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뭐 추세 전환 이렇게 봐야 될 종목은 아닌 거죠. 추세 자체가 원래 없는 종목이었어요. 자, 여기 박스권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위쪽으로 이 VT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더 열려 있기는 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내일 정도에 지금 뭐 새로 25% 이렇게 올랐는데 쫓아가시는 시청자님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잘못 쫓아가면 밀리면 또 크게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얘기일 텐데 자, 뭐 오늘 좀 올라가고 뭐 그쯤 내일 아침에 지금 뭐 26%니까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내일 아침에 좀 올라서 나오면 여기 저항선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 VT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리고 다음은 엔캠 한번 볼게요. 자, 이 엔캠 같은 경우는 12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지난주 후반에 원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로 12 청약을 한 거죠. 2,500억을 청약했었는데 그중에 이게 한 1,700억 정도가 소화가 안 됐어요. 근데 요거는 두 기관에서 그 청약을 할 때 일반 공모 청약을 할 때 그때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인 겁니다.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지금 뭐 상당히 오늘도 16%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요거도 마찬가지, 엔캠도 마찬가지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 저항선이 놓여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도 지금도 62평선 근처에 좀 이렇게 와 닿았는데요. 이거를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또 바로 저항선들이 이렇게 줄줄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엔캠이라는 종목도 새로 들어갈 종목은 못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알테오젠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 알테오젠은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진단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때였었나요? 거기가 화요일이니까 그래요. 이날이었네요. 이날 음선 이렇게 다 났을 때 그때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이 전저점을 깨질 않으면 좀 뭐 위쪽으로 한번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깨질 않았어요. 딱 거기 딱 찍고 그냥 올라오는 모습이죠. 자,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나마 이 알테오젠이 저라면 세 중 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 알테오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낙폭이 단기간에 과도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전저점을 깰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가장 좋아 보이고 또 위쪽으로도 보시게 되면 뭐 한 번 더 이렇게 오늘 좀 크게 안 밀리고 좀 마무리가 된다라면 한 35만 원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라면 셋 중 한 종목 뭐 지금 다른 종목을 매매하겠지만요. 꼭 셋 중에 한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면 알테오젠을 할 것 같네요. 자, 세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알테오젠이 가장 나아 보인다는 이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세 종목 모두 오늘장 정말 화제 종목들입니다. 힌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자, 채팅창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행우님께서 많이 급하셨던 모양인데요. 한글과 컴퓨터 두 번이나 바로 남겨주셨고요.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갑자기 종목 진단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쵸. 알밤님의 DI 있고요. 그리고 김재희님의 삼성전기, 그리고 또 위에 보니까 LS 일렉트릭부터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등 다양한 종목들 진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상담 받으시면서도 채팅창 내용을 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내 평단이 저항선이네 라고 코끼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바로 밑에서 본전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조언들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해주고 네. 계셔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 이종대님의 종목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엠로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죠. 요즘에 뭐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대단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엠로의 매수 가격은요. 아직 매수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7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5% 비중이 있습니다. 자, 엠로의 매수가 71,000원이고 비중이 5%다. 그렇다면 이거 왠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다라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 이전에 5월 달에 매수하신 거면 진짜 고민하셨다가 이제 진짜요. 본전된 거고요, 네. 거의.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 상당히 타이밍이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만 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엠로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진짜 요즘에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이거 정말 타이밍이 너무 어긋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타이밍 많이 어긋났죠. 어긋난 게 맞습니다. 이거 토마토 TV만 잘 보셨어도 이거 AI 소프트웨어 쪽 9월 달에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야인 시대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그때는 아무도 얘기 안 했었어요. 그때 솔트룩스 얘기해드리면서 그때 또 뭐 한글과 컴퓨터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어제 88.85%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수익이 나서 어제 요거를 또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어제 야인시대에서. 자, 근데 주식을 왜 편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밑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따라잡아보면 불안해요. 그래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 제대로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쪽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좀 더 좋을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지금 뭐 어제부터 또 AWS 행사가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화두는 생성형 AI예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CES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가 예정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화두는 AI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높게 사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만약에 뭐 9월 달이나 뭐 이때 낮게 샀다라면 그냥 뭐 좀 오르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 엠노를 지금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면 정말 아쉬워요. 자, 보시면 여기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여기서 거래 막 되면서 좀 7만 원 근처 정도, 7만 원 이상 정도, 이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저항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라면 좀 많이 오른 종목은 내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AI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도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22평선 여기를 계속 또 테스트를 하고 막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22평선이 확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좀 깬다고 하더라도 또 회복되고 그런 모습일 텐데요. 이게 주가가 다음 주 후반 정도
그때까지 주가가 이 전고점 이거 뚫지 못하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22평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꺾여 내려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이 22평선이 꺾여지는 구간,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좀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다음 주 후반까지 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그땐 정리하셔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엠로 타이밍이 좀 아쉬운 건 맞습니다. 현재 상태 그래도 보유 의견 나왔으니까 잘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엠로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네. 갈까요?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날이거든요. 자,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심정을 좀 공감해보자라는 취지로 특히나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남겼던 최근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여다볼 텐데요. 네. 주차 후에 건물 진입까지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대요. 거기서 가장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5위는 좁은 엘리베이터였고요. 바로 4위 공개하도록 하죠. 4위는 뭔가요? 4위는요. 네, 가는 길에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서 건물 진입할 때까지 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네. 제대로 안 나 있어서 네. 거기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차량 간섭이란 위험함이 33.3%로 나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는 1, 2, 3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저는 문이 좀 눈에 띈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문이 상위예요. 네, 문이 상위에 좀 놓여있고 가파른 경사로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맞아요.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렸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도까지만 네. 말씀드리죠. 다음 전문가 모셔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2부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지금도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꾸준히 올라옵니다. 탈출하고 싶어요님의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팅커벨님의 에이징랜드, 그리고 이 백스토리님의 LIG 넥스원까지 있습니다. 왜요? 저는 닉네임도 마음이 아프고요. 뭐예요? 종목도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슬픈 현실님의 종목이에요. 슬픈 여실님이 닉네임이 왜 슬픈 여실인 걸까요? 태용의 급락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다rum님께서 아주 화사한 이모티콘인데 뭔가 되게 에너지 넘치는 이런 이모티콘이잖아요. 네. 그런데 종목이 지금 금양이어서 금양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2차전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오늘 금양이 유독 좀 많이 밀려서 네. 아마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런 슬픔과 아쉬움도 저희가 다 껴안고서 네. 종목 진단 신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뭘로 갈까요? 화장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VT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상승률이 거의 제일 높죠. 맞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정말 많이 붙고 있는데요. V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던 종목이긴 한데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코끼리님의 종목이고요. 37,500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오늘 많이 올라서 지금 회복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5% 오늘 그냥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좀 네. 상단을 지켜주는 모습이다가 아니, 게다가 최근에 조정도 뭐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이었는데 그런데 3만 원대에서 쭉 밀리면서 최근까지는 흐름이 좋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빠진 비율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면서 수익까지 전환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VT입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상승률 탑
5 안에 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VT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오늘 화장품이 올라가는 이유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화장품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이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 정도. 그러면서 역대 최대였던 게 지난 2021년에 92억 달러였는데 이미 12월을 계산을 하지 않고서라도 돌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쪽이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수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내준 만큼 아마 저는 추가적으로 또 화장품 쪽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V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ENC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그 다음에 또 이제 두피 라인까지 같이 또 이제 부스팅할 수 있는 리들샷이 가장 큰 캐시카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좀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가가 조금 높으시기는 하죠. 단가가 조금 높으시기는 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점 부근에서 약 한 4만 원 구간까지 계속 박스권 그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매수가 부분이 딱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돌파 시도를 할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약간의 또 분기점에서 갈림길이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V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이 매수가 부분에서 약 한 4만 원 구간이 또 최고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소화를 또 잘 해줘야 추가적으로 4만 원 이상의 신고가를 좀 노릴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매수가 근처 부분 가서 이 구간을 좀 강하게 소화를 해주고 뚫어준다. 그러면은 신고가까지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가셨다가 더 못 갈 것 같은데 조정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VT 살펴봤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뿌잉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그동안 오랫동안 좀 힘들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매수가 부분 자체가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놓여있는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4만 원 부근까지 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화장품 종목 하나 갔다 네. 왔고요. 지금 종목 진단 시청 또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목련님의 폴라리스 AI도 있고요. 슬픈 연실님께서 태우 많이 급하신 모양이에요. 네. 여러분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흑질 백장님 멘트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어떤 멘트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귀숙님, 끼리야오님은 젊은데 전찌개도 끓일 줄 아나 봐 하셨어요. 전찌개, 와, 저는 전찌개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전을 그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네, 전 안 먹어요? 저는 먹죠. 전찌개가 전하고 찌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으로 찌개 한 거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네. 전으로 찌개를 해요? 아예 알지도 못하는군요, 이거는. 예. 그래요? 저는 먹어보질 않았고, 아예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전찌개가 참 이렇게 접하기 힘든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폭풍주포님도 전찌개 만들 줄 모른다고, 그래요. 전으로 찌개를요? 붕어빵님도 처음 들으셨습니까? 네. 전찌개 있는 거 아니에요? 전으로 다 해가지고, 남은 전 같은 거 해가지고 찌개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이거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남겨주세요. 흑제백자님, 이거 당연히 있는 거죠. 저만 지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고고식님, 맞아요. 지금 다 인증해. 와, 억울할 뻔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가지고 주변에. 전찌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스트랄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억울할 뻔했습니다. 순간 제가 상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그래요. 창호 앵커가 좀 바본 줄 알고 놀리려고
전하고 찌개 안 먹고 봤어요? 했는데 제가 얄미울 뻔했어. 바보였네요. 네, 전찌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호. 모르셨다면 이제 오. 한번 검색해보시고 한번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이분이군요. 희망이와 나한님의 종목입니다. 한화 시스템 보도록 하죠. 한화 시스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산주 중에서도 정말 최고였죠. 엄청난 상승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원래는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갑작스러운 솟구침, 그래서 순식간에 3만 원 라인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2만 원이 안 됐던 종목이 갑자기 3만 원대 돌파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분들 많으셨을 텐데, 문제는 3만 200원까지 고점 딱 찍고 나서 내려오는 속도도 빠릅니다. 지금은 정확히 고점 대비 23%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래도 딱 보시면 이제 딱 어려운 시점인 거 아시겠죠? 최근의 저점과 최근 고점과 정확히 중간입니다. 그러게요, 네. 저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양봉 지금 사이에 딱 껴있는 거 네. 보이시죠? 정말 고민이 될 만한 지점,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시스템입니다. 23,000원의 10%인데요. 단기, 중기로 보고 계신데요.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네, 일단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로 봐야겠죠. 이번에 또 뭐 실적 나온 것의 거의 대부분이 방산 쪽이니까 한화 시스템은 방산 쪽이고, 지금 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나 방산 쪽에 대해서 크게 매출이 증가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주가가 최근에 그대로 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이제 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방산 쪽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이전에 또 이제 이란과 헤즈볼라의 휴전,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또 이제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지금 올해 기대되는 영업이익이 약 한 2,2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서 작년 900억 대비해서 지금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전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최근의 구간은 이제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상황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진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또 강조를 드리는 게, 단순히 바닥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언가 확실하게 좀 갈 수 있는 모멘텀, 거리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럼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제외하고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권 손절 라인은 좀 확실하게 잡고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었던 단가가 22,000원 초반대죠. 한 22,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22,300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실적 성장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반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오션 등등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데,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가 또 납품이 되니까 이 부분을 또 같이 수혜로 본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25,0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2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올해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이 또 최근에 분명하게 반영이 된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기회를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또 바닥 잡고 반등을 노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매매를 가지고서, 매매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희 행복님께서, 희망이와 나님께서 이틀 전에 내려가다가 조금 오를 때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매수를 할까 말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할까 말까 진짜 고민되는 지점에 그렇죠. 매수를 딱 하셨네요. 자, 그렇게 한화 시스템 안내를 해드렸고요. 종목 진단 신청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와,
역시 주제 하나 딱 걸리면 그 주제로 확 넘어가는 게 네. 채팅창 분위기죠. 전찌개에서 이제는 이야.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 진짜 이 얘기 나오니까 추억에 젖게 됩니다. 저희 큰 집이 경상도여서 어디세요? 그 창녕 거창 그쪽이거든요. 오. 항상 어릴 때 명절마다 가면은 그 탕국에 그 나물 비빔밥 진짜 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진짜, 그거를 네.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서울 분들은. 근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진주 분이셔서 저희도 탕국에 비벼 먹고 네. 또 미란 앵커님도 진주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희 셋 다 탕국에 나물 공감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 지역에 특화된 그 메뉴라는 네. 게 있는 거죠. 아주 좋아요. 자, 진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 그 추억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또 추억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 잠깐 종목 이야기도 챙겨보고 오늘 주제도 잊으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시 주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세계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인 운전자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네. 지난 10월에 있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겪었던 불편함의 요소들입니다. 이 중에서 3위 바로 한번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3위 바로 띄워주시죠. 3위는요. 네. 자동문이 없다. 자동문이 없다 보니까 문이 바로 열리면 좋을 텐데 앉아서 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참 문 열기 자체가 참 곤욕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39.4%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 2위가 둘 다 이제 또 문에 얽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과연 1, 2위 어떻게 될까요? 경사로와 출입문이군요. 자, 1, 2위 여러분 한번 더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종목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흑질백장님께서는 탕탕 후루후루 이렇게 남겨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 채팅창의 분위기가 이렇게 화기애애한 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을까요? 지금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반등이 나오면서 고점 높여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1시간 동안에는 관심 종목 리스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란 앵커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카메라가 너무 갑자기 넘어왔네요. 지금 겨우 보냈습니다. 자, 지금 1시간 간격으로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는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정말 많은 거래 대금과 함께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VT라고 보실 수가 있죠. 27%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VT 오늘 화장품주의 상승 가운데서 또 가장 돋보이는 그런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속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대했다는 점, 또 11월까지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는 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3%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주 IB투자 10% 강세입니다. 에이럭스까지 해서 이런 아주 IB투자 에이럭스 쪽은 또 일론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스페이스 X 드론 관련주이고요. 대동기어 13%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 납품 소식도 있었고요. 농기계 쪽으로도 계속 뉴스를 내놓고 있는 대동기어의 최근 추세 정말 남다르네요. M83의 상승도 6%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노브랜드 오늘 증권사 분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 상승을 하면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인수했다는 점 10월에 확인이 됐습니다. 폴라리스 AI가 소폭의 하락 나타내고 있고요. LS 마린 솔루션 3%의 플러스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도 오늘 검색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도 검색이 많이 됐었던 종목이고요. 메타가 전 세계 바닷속에 해적 케이블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는데요. 큰 폭의 상승으로 이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권에는 계속 있다는 부분 3%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6.65%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럽의 17개국에 판매 가능하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슐린 펌프를 만드는 기업이죠. 미국의 인슐렛과 특허 소송 가운데서 가처분 기각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소송 이슈에서 자유로워졌고 또 유럽 쪽에서도 17개국 판매 가능하다는 이슈까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세 최근에 갭상승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선 깨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우상향의 기조 눈에 띄고 있고요. 유비케어가 7.8%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3홀에서 위고비 5개 용량 전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강한 거래 대금까지 동반하고 있는 상승 종목입니다. 뒤를 이어서 룬이 4% 아까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2% 후반까지 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튬 관련주 지오릿 에너지가 16% 상승입니다. 엔캠과 함께 이런 리튬 관련주에 동반한 상승세도 오늘장에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눈에 띄고 있고요. 나이백이 1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C 제형보다 1.5배의 효능을 낼 수 있는 그 제형 주목을 받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인데요. 경구 제형화 효능이 확인됐다.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효능도 SC 제형보다도 더 좋기도 하지만 질병 활동 지수가 3배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나이백의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1승의 주가는 5% 플러스권, 최근에 상승 이후에 횡보 양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DR텍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까요? 윗꼬리를 달고 있고요. 알테오젠의 주가 7%, 실리콘2, 성광밴드 오늘 조선주 가운데 이 종목 추세 좋은데요. 5% 후반까지의 상승인데 성광밴드 바로 11월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60%까지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달 들어서도 거의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기자재 관련주입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라졌어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아까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됐던 종목이었는데요. 아이빔 테크놀로지 차트 한번 꺼내서 보시죠.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을 마무리했을까요?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 기업의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세계 유일로 갖고 있는 기술력은 바로 생체 현미경 기술이라고 하고요. 하버드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최근에 존스홉킨스 대학으로 판매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바닥을 찍고 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종목은 아이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찍고 오늘 턴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턴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IBM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세계 유일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보유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버드나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 등등 해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중국에서도 새롭게 여러 업체와 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수주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IBM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이제 또 IBM 기술이 또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ABL 301 최근에 기술 이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술이 또 그대로 사용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BM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떠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재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권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접근할 만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주가가 오늘 상한가로 치솟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IBM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아예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잠재력은 뭐 말씀드렸던 생체 현미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IBM 기술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 쪽에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제 뭐 미국의 하버드, 뭐 그다음에 존스 홉킨스 이쪽으로 또 판매처를 확대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한가로 치솟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더 좋은 이슈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매처를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더 연속적으로 뭐 수주가 나온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또 눈에 보이는 숫자로 올라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또 상장 초기에 상당히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을 소화해주기 이전까지는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은 저가에 혹시나 잡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은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정도만, 새롭게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 오늘 크게 또 주목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승이 나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IBM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그동안 정말 주주분들이라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스윙의 대가 귀숙님? 뭐죠? 귀숙님 뭐 챙기셨습니까? 알테오젠. 오전에 반 매도를 하셨다고요. 제 기억으로는 네. 기숙님께서 알테오젠 처음에 급락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셨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진짜 고생도 마음고생 많이 그쵸.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 정리하신 걸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밤님의 DI 종목 진단 요청 들어와 있고요. 계속 끝까지 종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고식님은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저희 또 종목 진단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AI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 목련님의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AI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평단가는 2,890원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욕심부리다가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어허.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손실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소프트 AI 시세 아직 다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매도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AI입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좀 올라가다가 다시 시세가 빠진 것 같아요. 이 종목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AI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이스트 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AI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어떠한 섹터군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지속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차익 실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가에서 물량을 잘 담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전 구간 매물 구간이 여기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 매물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 그러면서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이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윗꼬리 그리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저가에서 들어갔었던 물량이 오늘 윗꼬리에 위 저항 구간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이제 AI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셀바스 헬스케어나 혹은 뭐 이스트 소프트 등등 해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가 부분을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또 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떠한 섹터군 혹은 어떠한 이 섹터군 내 테마주들을 접근을 할 때 반드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항 구간은 어디에 있는지, 지속성은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구간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 2,930원이죠. 지금 이 구간을 깨버리게 되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 쪽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수익권을 크게 노리면 안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늘 차익 실현이 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라고 하더라도 뭐 3,200원 구간을 뚫어주면은 좋겠지만 못 뚫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가 깨면은 정리,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차 목표가 3,200원 근처 구간으로 잡으시고 이 구간 못 뚫으면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완전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차 목표가 3,200원 구간으로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니까 들고 가시면서 보유하시다가 수익권에서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1,500분 넘게 함께 두고 네. 계시고요. 아주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제가 슬쩍 봤거든요. 장중 고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맞아. 691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2.3% 올라가고 있는데 2시 넘어서까지 계속 올라가는 일 참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니, 항상 2시 정도 되면은 이 불안감에 진행하다가도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오늘 네.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틀 전, 이 거래일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마지막 거래일 쯤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때 고점을 오늘 좀 넘어가면서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망설일 시간이 없죠.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볼 텐데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아영이님의 종목으로 가보죠. 오늘 아영이님께서 많이 이제 안달나신 것 같습니다. 종목이요. 반도체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이게 안달날 수밖에 없는 게 딱 반이네요. 이 매수 가격이요. 26,600원입니다. 정확히 반토막 났죠. 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고점에 사신 게 아닙니다. 사실 지난 2월에 46,000원. 어마어마하게 높게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아니,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금세 이렇게 내려간 걸까요? 13,000원대까지 내려갔고요. 바닥권에서 반등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19% 갖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실적이 올해보단 크게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네. 추매 좀 해서 손실 없이 팔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갖고 계십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 이 종목, 과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HBM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HBM에서 이제 또 관련된 테스트 장비를 또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또 신규 장비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범용 D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대폭 줄어서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이제 모멘텀을 좀 많이 잃은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그동안에 계속 쭉 좋게 나오다가 지금 살짝 또 쉬어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또 칩스법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움직여야겠죠. 지금 칩스법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년 트럼프 임기 시작일이 1월 21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또 임기 시작을 하고 나서 또 칩스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또 이 부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또 모멘텀을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칩스법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반도체 D램과 낸드의 가격이 또 어느 정도는 정상적으로 또 진행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HBM에 대한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또 상당히 손실 만회를 하시려면 큰 폭으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추가 매수는 고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거래 대금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시장에서 현재 완전하게 관심이 좀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또 올라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의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이 안정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닥 잡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얼마 올라오지 못하고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포트 뒤편으로 조금 밀어 놓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추가 매수를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손실분을 해칭을 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동안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노려보시고 손실 만회를 노려보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렉키쇼 마치기 전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 특집이죠? 네. 12월 3일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중에서 가장 불편한 요소들을 꼽아보고 있는데요. 1, 2위가 남아있는 요소가 지금 가파른 경사로, 그리고 무겁고 좁은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 무겁대요. 자, 그러면 오늘 불편함 1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1위는 네. 출입문. 조금 의외죠. 출입문이 너무 무겁고 네. 폭이 좁아서 문제라는 의견이 1위였습니다. 45%가 이 항목으로 응답을 해주셨고요. 2위가 경사로의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문제다. 이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사로 얘기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꼽아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를 34%, 그리고 출입문이 너무 무겁고 폭이 좁다를 31%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1위가 조금 다른 의견으로 나왔네요. 실제 장애인 운전자분들이 겪는 가장 불편한 요소, 바로 출입문이 너무 무겁고 폭이 좁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지금 서당깻님께서는 처음으로 랭킹쇼 주제를 맞추셨다. 그래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래됐는데. 그래요. 자, 그럼 네. 이 운과 함께 오늘 마지막에 종가 배팅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냥 농담을 하는 말입니다. 다음처럼 여러분께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오늘 아쉽지만 렉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